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천만을 금융문맹 탈출 주식 전도사 거북투자 정남출 TV입니다. 구독자는 영상제에 큰 힘이 됩니다. 853명의 귀한 구독자님을 모시고 2024년 9월 25일 수요일 5시 30분 1635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황 및 간추린 뉴스입니다. 어제 코스피는 상승 1.14, 코스닥은 상승 1.60, 뉴욕 증시는 다우와 S&P 500이 최고 기록을 다시 경신하면서 다우는 0.20 상승, 나스닥 상승 0.56, S&P 500 0.25 최고 기록 경신, 필라델피아 반도체 1.31 상승, 전 지수 상승했습니다. 빅테크 탑10도 엔비디아 3.97 상승, 테슬라 1.71, 애플 0.40, 아마존 0.04, 구글 0.27, AMD 1.00, 브로드컴 1.19, 넷플릭스 2.39, 8종목 상승하고 마이크로소프트 하락 1.00, 메타 하락 0.19, 두 종목 하락했습니다. 상승 이유는 소비자 신뢰지수가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세가 기록되며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생산 시작인데 수요가 탄탄하다는 소식에 기술주 대상이 전 종목이 다수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는 미 금리 인하에 이어 중국도 본격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중가마솥 식는다 190조 경기 부양, 은행 지급 준비율 0.5%포인트 인하해서 상하이 증시는 어제 4.1% 급등했습니다. 3. 첫 밸류업 지수 현대차 턱걸이, KB금융 탈락, 규모, 수익성, 주주 환원 평가, 밸류업 종목 중에서 어제 81개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기대보다는 장기적으로 멀리 보고 투자하라는 그런 권면이 있습니다. 일단 마이크론 발표 전까지 기다려 위규 반도체 주 반등 언제 했을 때 어제 25일이니까 내일 아침 마이크론 4분 실적 풍향기가 될 것 같습니다. 증권가 목표가 하향 조정하지만 투자 의견은 매수, 그래서 다운사이클 진입이 돼서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했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어제 저녁에 엔비디아가 치고 올라와서 반도체주가 많이 상승했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급등이나 급하락은 없이 스물스물 점진적으로 저는 금년 하반기까지 연말까지는 또 내년 전내년까지 상승할 것을 저는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그 사이에 뭐 굴곡은 하락과 상승 변동성은 자주 있겠지만 큰 줄기에서는 계속 주식이 상승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코스피 2800 간다. 방어주로 대응해야 매일경제
보도모임입니다. 저는 그래도 계속 방어주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방어주는 조금씩 어렵냐. 그러나 저는 기술 성장주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코스피가 260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 지수가 2800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남아있는 만큼 당분간 방어주 위주의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24일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기자실에서 열린 하반기 국내 증시 전략에 대한 간담회에서 올해 코스피는 2400에서 2800선에서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원은 하반기 코스피의 등락 범위를 2400에서 3000으로 제시하면서도 모든 게 좋아진 상황에서는 3000p 도달이 가능하지만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달성하기 어렵다며 2800선을 상단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반기 코스피는 추가 상승하더라도 속도와 오름폭은 제한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외국인들도 환율 문제로 수급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국민연금도 향후 주식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도 감소하고 있다. 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코스피 신용융자 잔고는 10조 1000억 원으로 감소했다. 또 고금리 여파로 고객 예탁금도 과거보다 줄어든 53조 4천억 원 수준을 기록 중이다. 여기에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속 증여세법 개정안과 내년 1월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시행 등의 불확실성이 지수의 추가 상승 여력을 막고 있다고 봤다. 시장으로 인할 장 마감 후 공개되는 밸류업 기업 가치 재고 지수에 쏠린 상태다. 김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밸류업 지수는 국내 증시에 큰 모멘텀이 되는 것은 맞지만 세부적으로 지원해줄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정부 밸류업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금융주 등 고배당주 중심으로 접근하거나 방산, 음식료, 유틸리티 등 방어주 위주로 비중을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다만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주가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이는 은행과 보험, 반도체, 자동차 등 업종은 선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 대선 불확실성을 고려한다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공통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중국 견제 산업에 주목할 것을 권했다. 그는 미국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어 미국 주식시장과 국내 증시 모두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방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두 후보가 공통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산업들은 수혜를 받을 것이라며 제약, 바이오, 조선, 방산 등을 추천했다. 제약, 바이오, 조선, 방산 등은 유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다 하더라도 피터 렌치, 월가의 영웅 피터 렌치는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순익. 주식 투자에는 3대 조건에서 오직 순익이 많이 나오는 회사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순이익입니다. 첫째가 무조건 순이익을 많이 내는 회사. 두 번째는 빚이 없는 회사. 빚이 없어야 한다. 빚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세 번엔 바보 천치라도 운영할 수 있는 회사. 그만큼 모든 기술과 투명성이 있고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누구나 믿을 수 있는 회사. 이 세 가지 조건을 주식 투자의 성공 비결입니다. 첫째, 무조건 순이익이 나야 됩니다. 순이익이 많이 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빚이 없어야 됩니다. 순이익은 현금어렵니다. 그리고 빚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누구나 운영할 수 있는 투명한 회사. 바보 천치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움직이고 투명한 회사를 꼽았습니다. 한국금융문명탈출학교를 설립하고 노고를 제작하여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마친 대한민국 천만을 금융문명 탈출 정남출 TV입니다. 금융문명 탈출하면 알 수 있는가? 첫째, 복리를 알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인슈타인 박사는 인류 최고 과학자 아닙니까? 그분이 복리는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으며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며 인류의 8대 불가사의라고 극찬의 극찬을 다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좋은 주식 투자의 복리를 활용하시지 않겠습니까? 워렌 버핏은 스노우볼이라는 이론으로 작은 눈덩이를 산에서 굴리면 꾸준히 내려가면서 붙고 큰 바위 같은 눈사람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얼마나 많이 그때는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눈이 자주 와가지고 눈을 굴리면서 눈덩이를 만들어 던지고 아주 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눈 보기가 어려운 그런 아열대 기후가 됐지만은 눈덩이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은 그 복리를 이해하시기에 가장 좋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수많은 제 나름대로 고민 중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 열심히 살면서 전략 저축에 살면서 노후 준비입니다. 대한민국 세계에서 10대 경제 강국이고 종합 6위 국력을 가진 이 나라가, 시청자 여러분, 학력도 가장 높고 IQ도 높고 가장 부지런한 대한민국이 노인 빈곤율이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40.4%나 가장 높고 65세 이상 노인 경제활동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돈에 대한 공부를 누구한테든지 배운 바가 없습니다. 항상 황금보기를 돌같이 보라. 돈은 만악의 뿌리다. 돈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하고 돈을, 그렇게 중요한 돈을 터부시하고 아주 돈 얘기를 하면 속물처럼 생각하고 돈은 전 짜다고 흉을 보고요. 기마이를 쓴다라고 좀 죄송합니다. 일본 말을 해서. 기분을 막 쓰면 저 사람은 통이 크고 남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술을 잘 먹고 이런 사람들 아주 남자답다고 그렇게 칭찬을 씁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 절박하고 절체절명의 대한민국 현실을 아십니까? 지금 겉보기는 모두가 다 화려하지만 지금 세 명 25세부터 34세까지 가장 중요한 결혼 정년기에 취업해서 업무에 열심을 기해할 이 나이에, 시청자 여러분, 3명당 2명이 캥거루족 부모한테 얹혀 살고 아예 직업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나이 때 결혼해서 아이를 키울 이 나이에 결혼은
직업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합니까? 시청자 여러분,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 참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대한민국의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도 단 한 분이라도 금융문명 탈출해서 우리 주식 투자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을 절절히 느끼고 미리미리 적은 돈으로 노후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이제 100세 장수 시대가 얼마나 고달픈 사회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 자녀가 부양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도 자기들 먹고 살기 힘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80, 90, 100세, 120세까지 산다 합니다. 돈 없이 앞으로 인공지능이 나와서 단순 노동 같은 건 전부 이제 기계가 하고요, 인터넷이 하고요, AI 인공지능이 일을 해버리고요, 아주 낮은 일은 외국인들이 다 와서 일해버리고 이제 취업을 할 수가 어렵습니다. 이 서울대를 나오고 연세대 나오고 고려대학교를 나온다고 해서 다 취업될 수가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뭐든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평생을 할 수 있는 은퇴 없는 전문 기술을 가지지 않으면 이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출산도 못하는 이 현실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첫돌 100만 원만 어린이 펀드, 즉 상장지수펀드 ETF에 투자해 주신다면은 그 어린이, 우리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들, 딸은 앞으로 노후 준비가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복리음화법 72 법칙에 의하면은 72를 연 수익률로 연 10%만 기대해도 7.2년에 원금이 배가 되는 기간 계산법입니다. 세상에 매달 샀다 팔다 하는 코스닥인데 어떻게 7년을 기다리겠냐고 말씀하시지만 기다려야 됩니다. 첫돌 출생신고만 하면은 엄마 아빠가 온라인으로 핸드폰에 앱을 개설해서 어린이 이름으로, 귀엽고 사랑스러운 우리 어린이 이름으로 구자를 개설해서 100만 원 이상 ETF 상장지 펀드에 투자해 준다면은 10%만 돼도 첫돌 100만 원이 7.2년이니까 7살 때 약 7살에 200, 15살에 400, 22살에 800, 29살에 1600, 36세에 3200, 43살에 6400, 50세 1억 2800, 58세 2억 5600, 65세 5억 1200, 72세 10억, 부부면 20억입니다. 72세부터는 절대적으로 돈이 필요합니다. 79세 20억, 86세 40억, 94세 81억, 100세 160억. 이래도 부자 안 된다 말씀입니다. 그러니 시청자 여러분, 자녀 손들이 도를 지나서 유치원생 나이라면은 200, 초등학생이면 300, 중학생이면 400, 고등학생이면 500, 대학생이면 600만 이상 꼭 어린이에게 우량 펀드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많은 분들과 지혜로운 경험자와 의논해서 제 방송만 들어도 됩니다. 꼭 그 어린이 이름으로 좀 큰 돈이지만 꼭꼭 투자해서 종잣돈을 묻어주면은 그 돈이 복리로 자라서 70세 10억부터 80세 20억 이상 이렇게 가면은 누구나 노후 준비가 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엄마 아빠가 첫돌에 투자해 주신 엄마 아빠 지혜로운 분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또 다음 2살 때, 3살 때, 돌 때 10만 원씩이라도 또 추가해서 해주고요. 또
초등학교 들어갈 때 축하금으로 또 해줄 수도 있고, 또 어린이도 엄마 아빠 이렇게 정성스럽게 자기를 위해서 저축을 해주면은, 투자를 해주면은 또 세뱃돈 받아서나 이런 용돈 같은 걸 받았을 때 추가로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어렸을 때부터 돈을 아끼고 전략하고 저축하고 투자하는 습관을 가르쳐야만이 그 어린이가 앞으로 돈이 있어도 부자가 되지, 습관이 없으면 큰 돈을 물려줘도 그냥 어떻게 돈 날려버리기는 정말 쉽습니다. 제 아는 분이 엄마가 고생해서 큰 건물을 삼성동에 21층을 지어줬는데요. 그 많은 월세가 나오는데 수억씩은 매달 나오는데 옆에서 계속 그 뭐랍니까, 꼬신다고 말은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해가지고 제주도에 그 골프장을 지어가지고 완전히 망해서 그 21층 그 좋은 건물을 경매로 다 버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들지 않으면 아무리 큰 돈을 유산을 물려줘도 그 돈은 금방 바람처럼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첫째, 돈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돈은 아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전략해야 된다는 거 알고,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아들, 딸, 손자, 손녀를 가르치면서 결코 돈은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인데, 선한 부자가 되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그런 나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삶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남을 위해서 함께 세상을 따뜻하게 아름답게 갖고 가는 그런 헌신과 봉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우리 금융을 합시다. 금융을 공부합시다. 금융을 연구합시다. 그리고 기업을 연구하고 주식을 연구하고 또 경제를 연구하고 해서 우리 모두 대한민국 학력이 가장 높은 나라에서 세계 최고의 금융 강국을 이루어서 자본을 얻고 인적 자원은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구나 창업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자영업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평생을 근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꽂힌 우량 주식을 선택해서 여유 자금을 만들어서 한 주 두 주 꾸준하게 습관적으로 투자를 꾸준히 이렇게 묻어두면 그 돈이 복리로 자라서 노후 준비가 되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실질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적은 돈을 일찍이 오랫동안 투자하면 누구나 부자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 일을 위해서 마지막 힘이 닿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 주위에 구독, 권유 꼭 부탁합니다. 이건 저를 위해서 아닙니다. 저는 이 유튜브에서 결코 어떤 그 수수료를 받고 그럴 기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를 자극하는 그런 방송이 아니고 오직 이 금융무명 탈출학교의 기본 복리를 알고 우량 주식에 분산 투자해서 장기 보유하자는 이 말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바로 일확천금되고 대박이 되고 뭐 쉽게 가고 이런 걸 말하지. 그러자는 왕도는 없습니다. 오직 금금 전략 저축하는 좋은 라이프 스타일, 습관, 즉 원투가 아닌 니드, 꼭 필요한 물건 분수에 맞게 가지고요. 샀지 낭비는 하지 말자 그겁니다. 그런 인내가 없이 어떻게 노후에 여유롭게 잘 살 수 있습니까? 시청자, 우리나라는 대학을 나와서도 가난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난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빌 게이츠는 태어날 때 가난은 본인의 책임 아니다. 그러나 죽을 때 가난은 본인의 책임이란 말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왜 우리가 가난해야 됩니까? 금융을 알고 주식을 알고 기업을 알면 주식 투자를 누구나 적은 돈으로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린 버핏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힘든 일을 해야 할 거야 그랬습니다. 저는 많은 고민과 많은 공부와 노력과 연구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보람을 느낍니다. 왜요? 나이가 80이 다 되고 가는데 수입이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내년보다 전내년이 더 부자가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은 돈 오랫동안 묻어두고 투자하고 불린 것이 그래도 적지 않은 돈으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은 전략하고요. 거의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몸을 단련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한 것도 공부를 하고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즐겁고 보람됩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지금 펀드를 가입하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우량 펀드에 가입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놀랍고 감동스럽고 감개무량하는 보람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4-5가지가 되는데요. 첫째는 첫돌에 100만 원 투자하자는 것. 두 번째는 당연히 국민연금 가입하시고 또 회사 근무하시면은 당연히 연금저축펀드를 꼭 가입해야 됩니다. 그냥 원금 보장형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네 번째는 또 개인 연금저축 하루에 10,000원꼴 아껴서 술 줄이고 담배 끊고 커피 줄이고 대중교통에서 30년간만 한 달에 30만 원, 하루에 10,000원씩 아껴서 개인 연금저축 펀드 가입하면 정부에서 15% 세액공제를 해주고 세금을 이연해줘가지고 은퇴할 때까지 아주 저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10% 상승 25%는 얼마나 그 돈이 큰 돈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더 여유가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 개별 주식 한국 1등부터 10등, 미국 1등부터 10등 20종목에 투자하시면 가장 안전하게 연 15% 이상 3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좋은 기업 20종목, 한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아, 셀트리온, 포스코홀딩스, KB금융, 네이버 8월 말까지는 조정이 있어서 7.5% 상승. 미국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 메타, 버크셔, 일라이닐리, TSMC, 테슬라 8월 말까지 46.5% 상승했습니다. 한국, 미국 평균 27%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 빈곤이 가장 심각한데 이 실태를 말씀드렸습니다. 55세부터 79세까지는 연금 수령 실태, 한 개 이상의 연금 수령자가 50.3% 이제 절반을 겨우 넘어섰습니다. 778만 3천 명이 월 평균 75만 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명이 한 달에 최소한으로 150만 원 내지 300만 원이 필요한데 75만 원 절대 그게 부족합니다. 이것도 절반밖에 지금 수령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노인 빈곤율이 높아서 OECD 주요국 노인 빈곤율의 최악, 참 부끄럽게도 40.4% 압도적인 1위, 2위는 아주 2위, 3위, 4위는 이름도 없는 에스토니아 34.6%, 라트비아 32.2%, 리투아니아 27%, 5위 미국 22.8%, 6위 호주 22.6%, 7위 일본 20.0%,
8위 영국 13.1%, 9위 캐나다 12.1%, 10위 독일 11%, 11위 이탈리아 10.3%, 12위 프랑스 4.4%, 13위 덴마크 4.3%, 14위 노르웨이 3.8%. 그 외의 나라들은 다 시청자 여러분 거의 빈곤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우리나라 빨리 일찍부터 노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023년 주식 보유 기간 미국 27.8개월, 홍콩 27개월, 일본 14.3개월, 중국 7.4개월, 한국 코스피 4.9개월, 코스닥 1.1개월. 우리는 그냥 단타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 가계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율 한국 23년도입니다. 부동산 한국 76%, 미국은 34%, 반도 안 됩니다. 금융자산 한국은 24%, 미국은 66%. 지난 4월 18일 한국은행 발표 통계 한국 미국 현금 주식펀드 보유 비율 한국은 24%인 금융자산 중에서도 현금을 46.3%, 주식펀드는 고작 21.8%, 미국은 현금이 66% 금융자산 중 14.9%, 주식펀드라 49.1%에서 3배, 4배, 5배나 금융펀드에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연금 100만 장자 추이가 2019년 1분기에 34만 8,100명이 2024년은 1분기 86만 1275명으로 거의 한 3배 정도 5년 사이에 불어났는데 미 연금 부자들은 평균 26년 이상을 장기 투자했답니다. 2024년 8월 27일 조선일보 영주 일슨 교수의 인터뷰를 검색해 보시면 그걸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주식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철학입니다. 우량 주식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투자하셔서 유능한 기업인들과 주주주인 동업하는 사업가가 됩시다. 둘째는 급히 서들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셋째는 대박을 쫓거나 일확천금을 노리면 쪽박을 찹니다. 넷째는 빚내서 투자하거나 레버리지 투자하시면 폐가 망신합니다. 순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거비처럼 느리지만은 뚜벅뚜벅 근검 전략 저축 투자해서 노후 준비하시고 또 장수가 축복되는 아름답고 행복한 우리 삶을 함께 이루어가고 우리가 잘 살아서 또 금융문명 탈출해서 우리 자식들, 손자, 손녀들도 잘 살게 해주시고 또 우리나라가 가장 자원은 없고 인적자는 훌륭하니 금융산업이 가장 부가치가 높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처럼 우리도 금융에 공부를 잘해서 금융으로 세계 최고의 부자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